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은 1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7시에 끝나요. 왜냐면 고등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찍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안 찍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를 찍으려고 7시에 끝나고도 집에 안 가고 학원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예. 예, 2,000명, 구독자 2,000명이 된 것을, 넘은 것을, 예, 축하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 2,000명이 넘었던 시점에, 그게 2,001명, 뭐 2,002명 이랬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구독을 취소해버리면 또 이게 1.99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감사 인사가 아니라 축하 인사를 받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로 말을 못 했는데, 예, 아무튼, 지금은 2,010명이, 2,000하고도 10명이 넘은 시점이니까, 예, 그래서, 예, 말씀을 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며칠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좋은 선생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애들을 훈련하듯이 이렇게 한다 뭐 이거를 이제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친한 그 대전에 사시는 그 여자 선생님, 예, 여자 선생님이 이제 문자가 오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남자애를 이제 제가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독해를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치는 식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이 단어를 외우게 시키고, 예, 그리고 이거를 풀게 한 후, 혼자의 힘으로 풀게 한 후, 답을 맞히고, 그리고 나서, 뭐 답을 맞힐 때 몇 개가 틀리면 그제서야 제가 녹음한 그 해석, 해석 녹음한 것을, 이렇게 설명 플러스 해석 녹음한 것을 그 카톡으로 이제 보내서 그래서 혼자 듣고 그걸 듣고 이제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마지막으로 단어를 다시 외우게 하는 그런 예, 그런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그걸 듣고 이제 해 봤나 봐요.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을 그렇게 1학년 애들 중에서 좀 기초가 부족한 애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그 중학교 2학년인가 아무튼 그 남자애한테 그렇게 가르쳤더니 걔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단어를 외우라고, 예, 시키니까 단어를 외우는데 진짜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예. 단어를 그냥 그렇게 외우면 한 2, 3분이면 외울 수 있는 그런 건데, 단어를 외우라고 했더니 정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를 어떻게 겨우겨우 외우고, 이제 문장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걸 풀라고 그랬더니, 걔가 그걸 한참 하고 있더니 자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도 모르겠다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해준 그런 그 기법을 써먹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애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런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머리가 더 빨리 새는 것 같다고, 하얗게 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런 학생을 가르치면 머리가 더 빨리 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요즘 염색약 좋은 거 많아요. 이렇게. 아무튼. 이런 애를 가르치니까 머리가 빨리, 예, 휘어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맞죠. 예, 만약에 그런 학생이 저한테 있었으면은, 와, 진짜 저는 제 성격에 못 가르쳤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각자잖아요, 각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교수법 같은 것을 누구한테 배워서 하고, 이런 교수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배워서 하고, 이런 것도, 선생님들한테는 경험이 이제 많지 않은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교수법을 얻어 듣거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냥 그 학생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 학생에게 가장 좋은 교수법은 무엇일까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것도 안 되면 밤잠을 설치면서 생각하고, 그것도 안 되면 2박 3일 3박 4일 생각해서 나름대로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그걸 한번 써먹어 보고, 근데 이것도 안 돼. 그러면 또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또 어떤 또 생각이 들면 그걸 한번 써먹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야,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trial and errors, 뭐 시행착오, 아니면 그런 고군분투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런 게 있어야 결국은 본인의 교수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선생님들은 남이 알려주는 교수법 이런 것을 자기의 교수법에 적용해 보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 보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아이들은 다 다르잖아요. 예, 아이들은 나름대로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그 선생님하고 다른 점은, 저는 오랜 세월 동안을 아이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만나면 얘한테는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겠다는 게 그냥 그렇게 뭐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그 애한테 맞는 교수법을 적용시키기도 해요. 다 이제 다른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다르고 뭐 스타일도 다르고, 이렇게 아이들마다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게 저한테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걸 할 때도, 그런 교수법을 생각해내는 것도 그냥 반사적으로, 얘는 이런 스타일로 가르쳐야겠다 이런 식으로 반사적으로 그냥 생각이 나지, 그걸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이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가르쳐서 이제 그런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고, 또 이게 안 되면 또 저걸 한번 해보고,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선생님과 그 학생한테는 그 교수법이 잘 안 맞는다라는 결론을 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스타일의 학생이다 그러면 얘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뭐 이런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일수록 약간 뭐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학년을 막론하고 요거를 다 끝내면 집에 보내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그날 할 분량을 정해준다고 할까나 뭐 이런 거. 그러면 걔네는 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또 막 집중을 해서 막 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제 시간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얘는 아무리 긴 시간을 데리고 있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저도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이제 분량으로 이제 정해서 이제 해주고, 그게 훨씬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학생의 상태를 잘 모르니까 저는 그 이외의 것은 뭐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 그래서 확실히 고민해보고 그 학생에 맞는 뭔가를 주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험 대비 때도 그 학교가 만약에 뭐 고등부로 쳤을 때도,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냥 아주 특별하지 않은 그런 고등학교, 예를 들면 뭐 성적으로 따지면 뭐 한 150, 160, 170 뭐 이 정도 애들이 다니는, 중학교 때 그 정도 성적 맞았던 애들이 다니는 아주 뭐 평범한, 정말 평범한 그런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내가 맡는다 했을 때, 보통 초짜인 선생님일수록 굉장히 그 시험 대비할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그걸 잘 모르고, 이 학교에 대한 특징도 잘 모르고, 이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있는 자료는 다 찾는 거예요.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있는 자료 없는 자료는 다 찾는 거예요. 다 찾아서 이렇게 안겨. 그러면 공부 별로 안 하는 그런 아이들이 그걸 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못 보죠. 근데 당연히 못 보는데 그거는 누구 책임? 선생님 책임이 아니라 니네 책임, 학생 책임. 왜? 내가 이거 다 시험에 나온다고 풀라고 했는데 니네가 안 풀었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 뭐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도 모른 채 그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런 시험 자료는 다 뽑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든 그 비슷한 문제는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잘 모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꿰고 있지 않는 거죠. 그 학생들이 학교나 뭐 그 학생들이 배우는 그 교과서나 아니면 아무튼 모든 거에 대해서 꿰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꿰고 있는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많은 걸 풀리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학생들에게 아니면 그 학교에 맞는 거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별 엄청나게 많은 문제도 아니니까 당연히 애들은 풀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뭐냐면 그 학생들과 그 학교의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인터넷에 올라온 온라인 상으로 올라온 문제 중에서도 그걸 간추려서 정말 엑기스만 딱 뽑아서 걔네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이 훨씬 더 능숙한 그런 선생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진짜 영향력이 있고 진짜 말씀이 좋은 목사님은요, 그냥 입으로만 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초짜 목사님이나 어떤 영향력이 적은, 말에 영향력이 적은 이런 목사님일수록 PPT 화면을 엄청나게 띄워요. 그 PPT 화면 중에서는 뭐 유튜브에 올라온 그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화면을 엄청나게 채워요. 자기가 이렇게 본인이 설교를 하는 그 중에도 엄청나게 띄웁니다. 그거는 말로 효부가 안 나니까 영상으로라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좀 제가 좀 느꼈어요. 예, 아무튼 예전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기라성 같고 정말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구나. 그것도 길게 안 하고 한 15분, 20분. 그냥 딱 끝내는구나.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한 임팩트를 주는구나.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뭐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의 것을 따라하고 모방하고 배워서 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초보일수록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따라서 해야겠다, 이것을 모방을 해서 해야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을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인 투자 안에는 정신적인 그 고민의 투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만들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이제 보물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벌써 한 2, 3년만 지나도 저 학교 몇 학년 내가 다 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엄청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모방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는 선생님은 그냥 시간이 지나도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딱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이에요. 아무튼 오늘도 남은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도 태풍 때문에, 태풍 밥인가? 맞나요? 아무튼 태풍 때문에 지금도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태풍도 잘 이겨내시고,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이상이에요.